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모의 시험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은 바이든 행정부를 안일하게 만들었다고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들을 평상시처럼 봐서는 안 된다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다양한 미사일 시험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실험의 속도와 다양성은 북한이 군사 충돌의 확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기 위해 전쟁 모의 시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계획과 작전 메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리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최근까지 일부 전문가들과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는 리시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24일 오후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데 분명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선 21일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리 상원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해당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3월 1일 전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해당 동맹국들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조약 당사국들입니다. 보고서에는 해당 동맹국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연간 방위비 지출과 미군이 참가하거나 미국이 당사국인 공동방위협정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군사작전 혹은 안정화작전에 대한 기여 활동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는 미국과 해당 동맹국들의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수중 핵폭발 시험 실시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미한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날 수중 드론 형태의 핵폭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예상되는 역량에 대해 발표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항상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최근 종료된 미한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과 관련해 향후 이 같은 대규모 훈련이 추가적으로 실시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외에 오늘 발표할 것은 없다면서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영내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 교류, 파트너십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전략은 북한 등 불량 국가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고 존 힐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의 존 힐 청장은 24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본토 방어 전략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제한된 공격에 맞서는 국토 방위 전략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힐 청장은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불량 국가들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하고 우리는 심각한 위협과 속도
도전에 맞서고 있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싸울 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령 괌이 전략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와 통합 전투사령부 등 많은 방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를 위해 괌에 사드를 배치한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구금시설에서 벌어지는 고문과 비인도적 상황을 폭로하는 심층 보고서와 3D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가해자 900명 이상에 대한 정보도 담겼는데 최종 책임이 노동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인권과 관련한 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북한인권 조사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3D 영상으로 재구성해 공개한 함경북도 청진의 한 구금시설입니다. 2층 건물 한쪽 식당 공간에 여성 수감자 10명이 하의가 벗겨진 채 벽을 향해 줄 서 있고 감시원은 여성 1명을 긴 식탁 위에 눕힌 채 맨손으로 자궁 검사를 벌입니다. 몸속에 돈을 숨겼는지 확인하는 인권유린 행태입니다. 밥상 위에다 그냥 눕히나요, 이렇게 여자들은. 그 비닐장갑 끼고 여자들 자궁에다 손이 돈 있는가 검사하는데 그거 하나 보고 그 한 번이나 70명, 80명 다 해요. 결국은 그 돈을 찾아내느라고 그런 제 기억이 제일 이상하고. 건물 밖 옥수수 밭에선 수감자들이 통제 속에 강제 노동을 하다가 작업지체 등 감시원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 심한 매질을 당한다고 탈북민들은 증언했습니다. 이 영상은 코리아 퓨처가 24일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밝힌 COI가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 구금시설에서 지속되고 있는 고문과 비인도적 인권 침해를 탈북민 269명의 심층 면담을 통해 보고서와 동영상을 통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발생 장소 206곳, 고문 피해자 1,156명, 인권 침해 사례 7,200여 건, 가해자는 919명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사회안전성 소속 502명, 국가보위성 소속 321명으로 두 기관의 학대 행위가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권 침해 유형별로는 위생과 영양 등 건강권 침해가 1,589건으로 가장 심각했으며 표현의 자유 박탈 1,353건,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가 1,187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 초점에 두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제낙태, 식량권 침해 그리고 고정자세 고문 같은 이제 되게 구체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희가 조명을 하고 있고요. 보고서는 탈북 후 중국에서 임신된 뒤 강제 북송되고 이후 임신 7개월에서 8개월 때 마취 없이 강제 낙태를 당한 여성의 사례, 구금시설과 교화소에서 음식물을 주지 않아 체중이 60kg에서 37kg으로 급감한 당원 출신 남성의 사례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북한 구금시설 내 고문과 비인도적 학대 행위가 매우 체계적이며 정치범 수용소와 비슷하다면서 일반 시설의 구금자들도 사실상 정치범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 자료를 토대로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해 표적 제재를 가하고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해 국내 법원에서 가해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올해 미한동맹 70주년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텍사스주 상원이 미한동맹 70주년 기념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상원이 23일 채택한 이 결의안은 미한 양국이 1953년 10월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안보 관계가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것을 지켜봤고, 특히 양국은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 중요한 우정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텍사스주 상원의 민주당 세자르 블랑코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계적인 강호로 꼽혔던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 FIFA가 집계하는 국가별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FIFA가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전체 188개국의 이름을 올리지 못해 삭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8개월 동안 국가대항전인 A매치를 치르지 않을 경우 활동 정지 상황으로 간주해 순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FIFA 규정에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9년 3월 6일 치러진 이탈리아 여자 축구 대표팀과의 A매치 경기를 마지막으로 국제 경기를 치르지 않았으며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올림픽을 비롯한 모든 국제대회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은 FIFA가 주관하는 여자축구 월드컵에 3회 참가했으며 여자축구 아시안컵에서 2회 우승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왔으며 지난해 12월 발표한 FIFA 순위에서도 전체 10위에 올라 아시아권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